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포토샵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3번 문제 풀이를 해보겠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결과를 만들어 내셔야 돼요. 먼저 그림 효과를 한번 보시면 배경색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이미지에 혼합 모드가 적용된 상태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터가 두 개 적용된 가운데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성하는 레이어 마스크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색상 보정 효과로 여기에 보라색 계열로 보정된 곳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문자 효과는 크게 4개가 이제 제시가 되는데 그 중에 2개의 문자에는 워프 텍스트를 활용한 변형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각각 레이어 스타일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쉐이프를 활용한 부분은 하나, 둘, 두 군데 있죠. 그리고 셋. 자,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복사해서 변형 배치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을 해볼까요? 자, 새 작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에서 New를 클릭합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보시면 이제 여기 width, height 값이 지정이 되는데요. 단위는 픽셀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600에 400픽셀, 72픽셀 per 인치는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컬러 모드는 포토샵은 RGB 컬러입니다. 그리고 8비트 지정하셔야 되고요.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를 지정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자, 눈금자 보기 컨트롤 R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격자 보기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배경색의 단일 컬러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툴 패널 하단에 보시면 자, 왼쪽 상단의 사각형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포그라운드 컬러를 세팅할 수 있는 컬러 피커가 뜹니다. 여기에 제시된 색상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색상은 중복되는 거 스킵하고 이렇게 세 자리만 입력하면 된다고 했어요. 네. 자, 그런 다음에 Alt 누른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포그라운드 컬러가 불투명하게 채워집니다. 자, 반대로 컨트롤 딜리트 하면 백그라운드 컬러를 또 불투명하게 채울 수가 있습니다. 단축키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1급-7번 이미지를 선택해서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 컨트롤 T를 바로 눌러서 쉬프트 누른 채 크기를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공되는 원본 이미지의 이미지 사이즈는 각각 다릅니다. 그 이미지들을 전체 선택해서 복사하신 후에 이렇게 작업 이미지에 가져온 상태에서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크기를 조정해 주시고요. 이때 반드시 비율에 맞게 조정하셔야 됩니다. 쉬프트 꼭 눌러 주시고요. 자, 누르기 번거롭다 그러면 옵션에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서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크기 조정하고 배치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시험장 가실 때 반드시 자를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예제와 같이 100픽셀당 하나씩 이렇게 격자 그리드를 표시를 했거든요. 이것처럼 수직 수평선을 100픽셀당 하나씩 표시를 해서 이 그리드 라인의 이미지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설정이 되는지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레이아웃 동일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합성 모드를 적용합니다. 블렌딩 모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을 확장을 해 주십시오. 자, 상단에 노말 표준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이것을 클릭하게 되면 다양한 합성 모드가 적용이 되는데 자, 우리 예제는 스크린으로 할 거고요. 이제 밝게 합성이 되죠. 그리고 오페시티는 80%를 설정하겠습니다. 자, 저장해 주셔야죠. 자, 컨트롤 S를 누릅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자,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처음부터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혼동이 된다거나 아니면 레이어가 합쳐진다거나 자, JPG 저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자, 임의의 경로에다가 여러분이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거기에다가 원본을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완성이 다 되시거든 내 PC 문서 GTK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이니까 파일명 뒤에 3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파일 형식은 포토샵 포맷, 레이어를 다 포함하는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레이어 추가하거나 필터 추가하거나 하시면 저장 수시로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1급-8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역시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뭐예요? 자, 레이아웃에 맞게 크기 조절해 주셔야죠. 컨트롤 T 눌러 주시고요. 비율에 맞게 크기 조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자, 필터 클릭합니다. 필터 갤러리를 클릭해서 자, 여기에서는 앵글드 스트로크입니다. 앵글드 스트로크는요, 브러쉬 스트로크에 있습니다. 확장해서 열어 놓으시고요. 앵글드 스트로크. 네. 자, 이렇게 해서 설정 값을 확인을 하십시오. 자, 거의 기본 값이긴 하지만 간혹 이 부분을 또 조정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자연스럽게 합성하기 위해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하겠습니다. 레이어 마스크는요, 레이어 패널 하단의 세 번째 아이콘입니다. 애드 레이어 마스크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링크된 상태로 하얀색 사각형이 생기는데요. 이 사각형의 정체는 레이어 마스크입니다. 그리고 8비트를 지원해요. 그레이스케일 흑백 나랍니다. 고로 흑백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그레디언트 툴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레디언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이 검정이 포그라운드, 흰색이 백그라운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십시오. 만약에 바뀌어 있다 그러면 여기 스위치 버튼 눌러서 이렇게 전환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단 옵션에서는 대부분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적용을 합니다. 노멀 오페시티 100%인지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지우고자 하는 방향에서 출발해서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왼쪽 하단에서 오른쪽 상단을 향해서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드래그 할 때도요, 이 길이를 어느 정도로 드래그를 하느냐, 방향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남는 이미지가 달라집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흐릿하게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길이감이라든가 방향 이런 거는 드래그를 통해서 최대한 정답 파일에 가깝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급-10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굉장히 귀여운 강아지가 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배경 빼고 이 강아지 형태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오브젝트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합니다. 뉴 셀렉션, 그리고 렉탱글 사각형으로 드래그를 해서 자, 이 강아지 이미지를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근접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의 선택 도구로 완벽하게 선택이 안 될 땐 다른 선택 툴, 선택 도구에게 도와줘 라고 해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해서 Add to Selection일 때 선택이 덜 된 부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추가도 이렇게 확대해 가면서 지정을 해주세요. 네, 이제 특히 이렇게 동물의 털 부분들은 선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 대괄호 왼쪽 오른쪽 눌러 가시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명확하게 칼로 오린 듯이 선택할 필요는 없지만 출력 형태 참조해서 최대한 자, 그런 다음 컨트롤 C를 해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해상도가 각각 다른 이미지들이에요. 그래서 작업 이미지에 가져온 다음에는 컨트롤 T를 눌러서 비율에 맞게
크기 조정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바뀌었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플립 호리젠탈 해서 가로로 뒤집기도 해주시면서 크기 조정하고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기 전에 자, 이렇게 강아지가 물고 있는 원반 장난감 있죠? 자, 여기 안쪽 부분을 우리가 레이어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자, 완성 형태 잠깐 보시면은요, 여기에 클리핑 마스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그림 효과에서는 따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요, 이 이미지의 일부에 다른 이미지가 이렇게 클리핑 마스크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3번 문제에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을 하시려면 레이어로 만드셔야 되겠죠. 네. 고로 전체 레이어가 아니라 이 레이어의 일부를 레이어로 그 자리에 그대로 띄워서 만들 거예요. 자, 타원 형태긴 하지만 조금 정확성을 위해서 펜 툴로 이 이미지 영역을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도구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상단 옵션 바에 패스를 지정해서 레이어가 당장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이 패스 상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점을 한번 찍고요. 드래그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시 드래그, 다시 드래그. 자, 드래그 할 때는 이렇게 핸들이 양방향으로 생기죠. 네. 자, 타원형이기 때문에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해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났을 때 이렇게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컨트롤 누르고 다시 한번 선이라든가 점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생성된 핸들을 다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패스로 딴 이후에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요, 패스로 딴 이 영역이 선택으로 전환이 됩니다. 자, 현재 이미지에서 선택된 부분을 레이어로 떠낼게요. 컨트롤 J 해서 레이어별 카피 하게 되면 제가 아래 레이어에 눈 아이콘 한번 꺼볼게요. 이 부분만 이렇게 이미지 레이어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왜 이렇게 했냐면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이 이미지에만 물리게끔 만들기 위해서예요. 네. 자,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이제 1급-9 이미지를 선택하고 컨트롤 A 전체 선택 컨트롤 C 복사합니다. 그리고 작업 이미지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겠죠. 네, 일단 제가 레이어 4와 5의 경계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클리핑 마스크를 먼저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4와 5는 이렇게 겹치도록 배치도 돼야 되지만 레이어 패널에서도 보시면요, 이렇게 상하로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위쪽에 있는 이미지에 이제 보여지는 영역들을 이제 설정을 하실 텐데요. 자, 컨트롤 T 눌러서 다시 한번 크기 조절과 함께 회전값을 지정을 해 주실 거예요. 자, 보니까 이 좌우가 바뀌어 있는 상태네요. 자, 플립 호리젠탈. 자, 그리고 이 레이어 5에 필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적용된 필터는 윈드라고 하는 바람 필터예요. 자, 필터 찾습니다. 필터 메뉴를 클릭합니다. 보통의 경우 필터 갤러리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지만 최근에 보면은 이제 윈드 필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윈드 필터는요, 스타일라이즈를 클릭해서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에 윈드 점점점 있죠. 뒤에 이렇게 말줄임표가 있는 것들은 다 대화상자가 뜹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설정값을 여러분이 맞춰 주실 수가 있어요. 이 바람의 방법 있죠. 세 가지 타입으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자,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여기에서도 확대 축소 가능하고 위치 지정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바람 방향도 이렇게 설정을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from the right로 해서 OK를 누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클리핑 마스크 부분은 해결이 됐고요.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차례입니다. 자, 레이어 스타일 이너 섀도우는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느냐? 레이어 4에 적용이 되어 있죠. 네, 레이어 4를 클릭하시고요. 이너 섀도우를 클릭합니다. 자, 내부 그림자 조정을 해주시는데요. 그림자 앵글은 120도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레이어 3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레이어 스타일은 베벨 앤 엠보스 먼저 적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드롭 섀도우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미지를 보정할 차례입니다. 자, 해당 이미지 가져오겠습니다. 1급-11번 이미지를 클릭합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흰 배경이에요. 근데 이제 사이사이에 이렇게 흰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퀵 셀렉션을 이용해서 자, 선택을 해보는데요. 자, 상단에 보시면은요, 여러분, 이 셀렉트 서브젝트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빠르게 포토샵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준단 말이죠. 비교적 테두리 부분이랑 보시면 깔끔하게 선택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선택이 안 된 부분들도 있지요. 네. 자, 여기 빠져야 되는 부분들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옵션 바를 활용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브러쉬 사이즈 조정하시고요.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선택을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줍니다. 작업 이미지를 클릭하고요. 자, 맨 위쪽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레이어상에 자, 컨트롤 V 해서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축소하고 회전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버튼 누르셔서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3픽셀이고요. 자, 여기에는 이제 그라디언트로 적용을 할 거예요. 필 타입은 그라디언트를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 편집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에디터의 대화 상자에서 자,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른쪽은요. 이 색상에서 투명으로 라고 되어 있어서 투명은 도대체 어디에서 설정을 하느냐 라고 의아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부에 있는 것들은 컬러 스탑이에요. 색상을 지정하는 거고요. 자, 상단에 이렇게 뒤집혀져 있는 아이콘 있죠. 네, 클릭을 했더니 여기에 오페시티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페시티는 불투명도죠. 불투명도를 조정을 하는데 자, 여기 검정으로 채워져 있는 경우는 오페시티 100입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오페시티 스탑을 누르고 자, 오페시티 값을 0으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안쪽이 하얀색이 되죠. 네. 자, 그래서 현재 색상에서 투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라디언트를 편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OK를 누르고요. 리니어 마이너스 90도로 설정을 한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방향성을 보시고 앵글은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레이어의 일부를 색상 보정을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 터그놀이 장난감에 이 연두색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보라색 계열로 보정이 된 거잖아요. 자, 브러쉬 사이즈 오른쪽 대괄호 왼쪽 대괄호 누르면서 퀵 셀렉션 도구를 이용해서 애드 2죠.
선택 추가로 이렇게 색상을 보정할 이미지에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 레이어 패널을 클릭하고요. 여기 하단 네 번째 아이콘 휴 세츄레이션을 클릭해서 이렇게 조정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이게 보라색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색상이 이렇게 확확 바뀌는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 컬러라이즈 색상화를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색상화를 체크를 하시고요. 스펙트럼 상에 자, 어떤 계열의 색이다. 그러면 이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근접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은 채도라고 했습니다. 자, 채도도 이렇게 높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라이트니스를 조정을 할 텐데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은 고명도가 돼요. 밝아져요. 자, 왼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수치를 넣어 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정 레이어의 색상을 반영을 해서 보라색 계열로 보정된 게 확인이 되셨습니다. 자, 색상 보정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언제든지 색상 보정은요, 이렇게 휴 세츄레이션의 앞쪽에 있는 이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프로퍼티스 속성이 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조정을 이렇게 좌우 드래그 하시면서 조정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계열의 색이라고 했기 때문에 출력 형태와 최대한 동일하게 조정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 수시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모양 도구 커스텀 쉐이프 툴로 해당되는 모양들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상단 옵션에 쉐이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쉐입에서는 종류를 이제 찾아주셔야 되겠죠. 자, 왼쪽 하단에 있는 모양은요, 이 웹에 있는 포워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쉬프트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셔야 등록된 모양 그대로의 비율을 유지한 채 그려지겠죠. 자, 그린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서 이동 가능하십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 FX 눌러서 그레디언트 오버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클릭한 후에 자,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왼쪽 컬러 스톱. 자, 오른쪽 컬러 스톱 더블 클릭해서 흰색입니다. 자, 왼쪽 모서리에 클릭하면 이렇게 흰색 나오죠. 자, 오케이 해줍니다. 오케이 눌러서 자, 색상 배치를 보시면서 여기에 이제 앵글 값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어 0도 해주시면 되겠고요. 드롭 섀도우를 클릭해서 그림자 효과도 같이 적용을 해줍니다. 그림자의 정도는요, 여기 디스턴스하고 사이즈를 보시면서 수정을 해주시면서 진행하십시오. 자, OK를 눌러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쉐이프를 찾아주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자, 완성 형태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그려서 여기 보시면은요,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고 약간 비치는 느낌이 있죠. 오페시티, 불투명도도 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복사해서 이렇게 색깔, 크기, 회전값, 위치 바꿔서 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일 때 형태를 찾으셔야 되겠죠. 네, 오브젝트를 확장해서 보시면 여기에 스탬프 1이 있습니다.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보통 드래그 또는 쉬프트 드래그해서 그렸는데요. 작업 도큐멘트에 작업 이미지에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떠서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가지고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116에 90 픽셀을 지정한 다음에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색깔도 바꿔주셔야죠. 네. 자, 그린 다음에 색깔 변경할 때는 레이어에 레이어 썸네일. 이 쉐이프는요, 썸네일 더블 클릭하면 컬러 피커가 뜹니다.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상단, 레이어 패널 상단에 오페시티를 70%로 해서 불투명도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 앞뒤 순서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컨트롤 누르고 왼쪽 대괄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정돈, 어레인지 뒤로 보내기가 단계적으로 가능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신 후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베벨 앤 엠보스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스타일은 이너 베벨이 되겠습니다. 업, 위로 튀어 올라오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이제 동일한 스타일이 적용된 레이어 속성도 그대로인 상태에서 복제해주는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자, 보시면 이 스탬프 레이어가 하나 더 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카피라고 붙어 있어요. 자, 컨트롤 T 누르고요. 배치를 바꿔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조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회전도 해줄 거예요. 색깔 바꿔주셔야죠. 네. 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흰색입니다. F가 6개면 흰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 상단 모퉁이로 클릭해 주시면 흰색은 바로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쉐이프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일 때 이 애니멀스를 확장해서 보시면은요, 여기에 도구 프린트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합니다. 자, 비율에 맞게 그려주실 땐 드래그 할 때 쉬프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요, 컨트롤 T 눌러서 적절한 크기로 다시 조정이 가능하시겠고요. 네. 자, 색상은요,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썸네일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너 섀도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 스타일은 이너 섀도우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조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오페시티도 80%로 레이어 패널 상단에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장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효과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젠탈 타입틀을 선택하고요.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문자 설정 에리얼 볼드 36포인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합니다. 어질리티 챔피언십스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어질리티 단어는 크기를 50포인트로 설정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워 텍스트를 이용해서 글자의 모양을 왜곡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플래그고요. 허리젠탈 60%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먼저 스트로크를 클릭을 해서 스트로크의 사이즈 2픽셀 지정할 거고요. 스트로크는 단일 컬러입니다. 컬러 지정해 주시고 색상 흰색이에요. 왼쪽 상단 클릭해서 OK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그레디언트 오버레이를 클릭해서요, 그레디언트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왼쪽 컬러 스탑 더블 클릭하시고요. 제시된 색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는 그레디언트가 3단계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자, 이 컬러 스탑 부분, 하단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오버하게 되면 손가락 모양이 나옵니다. 이때 클릭하시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네, 자,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끝 더블 클릭해서 색상 지정을 해줍니다. 자, OK를 눌러주고요. 자, 색깔이 적용되어 있는 단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게 바로 리니어 0도일 때입니다. 네, 확인하시고요. 여기 이제 드롭 섀도우까지 같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자 효과 적용하겠습니다. 호리존탈 타입 툴로 작업 이미지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상단에 옵션을 조정합니다. 타임즈 뉴로만 볼드예요. TIM 입력해서 완성형으로 나왔을 때 타임즈 뉴로만 볼드를 클릭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글자 크기는 25포인트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글씨 색은 검정색입니다. 자, 이렇게 왼쪽 하단 모퉁이, 오른쪽 하단 모퉁이 둘 다 검정이에요. 자, OK를 해주시고 자, 글씨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역시 워 텍스트를 활용해서 문자를 왜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플래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60%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를 조정하겠습니다. 네. 자, 레이어 스타일은 스트로크 2픽셀이고요. 그리고 색상 단일 컬러로 되어 있고요. 네. 컬러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의 위치는요, 여러분, 이 허리젠탈 타입 툴일 때 이렇게 마우스를 글자 중에 클릭했을 때는 아이빔 커서가 깜빡거리지만 이렇게 글자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이동 도구 모양으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즉각적으로 여러분 글자의 위치도 바로 편집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체크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문자도 지시사항대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자, 왼쪽 하단에 네. 호리존탈 타입 툴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이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이제 도둠체입니다. 네. 네. 도둠을 바로 입력해 가지고 이렇게 폰트를 찾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20포인트고요. 한글일 때는 볼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스트롱을 지정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두께감이 있게 글자가 선명하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와 교재 참고해서요. 여러분 이펙트는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자 효과 입력을 해봅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클릭해서 도둠 16포인트 스트롱을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은요 흰색입니다.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글씨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배치를 맞춰줍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글자의 글자 색이 다릅니다. 자, 레이어를 따로 만드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입력하신 후에 한 단어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빠른 선택이 가능하고요. 선택해서
자, 상단의 옵션에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레이어 하나에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스트로크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죠. 네. 격자를 가리고요. 화면 배율을 줄여서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자, 최종적인 저장 컨트롤 S를 누르고요. 이제 3번 문제를 정답이 전송될 경로에 JPG와 PSD로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먼저 Save As를 통해서 JPG를 찾습니다. 자, 파일 형식 JPG. 자, Save As에서 보이지 않으면 Save Copy를 찾으시면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있어요. 네. 자, 문서 GTQ 폴더에 저장을 해 주십시오. 자, 파일 이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저장 버튼 눌러서 퀄리티 뜨면 8로 설정하고 OK를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줄입니다. 60, 40 픽셀 지정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Save As. 자, 저장 경로는요. 내 PC 문서 GTQ 폴더를 지정을 하시고요. 여기에 포토샵 포맷으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정답이 다 완료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바탕화면에 답안지 전송 프로그램 있죠. 수험자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두 개의 파일을 전송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